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3기 신도시를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40만 명 이상의 청약 수요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입주가 되는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보상금도 제대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다짜고짜 정부에서는 25년에서 27년이면은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도 꾸준히 받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막연한 현실이죠.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만약에 사전 청약을 하고 나서도 입주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면은 사전 청약한 사람들은 정말 길바닥에서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1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21년 지금 3기 신도시까지 들어왔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과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신도시, 그 다음에 하남 교산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기 신도시 1차로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2차까지도 공급을 합니다. 자, 3기 신도시 2차는 어디냐면, 자, 부천 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 창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차와 2차를 다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 학군, 교통 호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 밖에도 그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병원과 은행, 동사무소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장을 해봐도 가면 뭐밖에 없다? 흙, 먼지밖에 없다. 토지 보상금 다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보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올해 토지 보상금 수도권 25군데 26조 풀린다. 한 군데당 약 대략 1조가 조금 넘는 수치죠. 그래서 집값, 땅값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토지보상금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이제 집값 같은 경우는 매겨지는 값이 이 집 자체에는 솔직히 가격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토지가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이 돼요. 자,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는 26조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산업단지 조성이나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 모두 더한 보상금 규모이다. 이미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막대한 토지보상금까지 더해져 집값과 땅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값과 땅값을 이미 자극을 했어요.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그 분양 가격으로도 25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양가가 대략 한 3억 중반에서 4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매매가의 한 80%로 공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략 이제 공급가액이 분양가가 그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10년 전매 제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거래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5년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꼭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개발 정보 전문기업 지존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지구 12곳, 산업단지 9곳, 도시개발사업 3곳, 관광단지 1곳, 총 25군데 토지보상을 시작을 했고 총 26조 원으로 웃돌 것으로 추산을 했다. 이제 첫 번째로 공급하는 총 가구의 수인데요. 지금 보시면 GTX A 노선부터 B, C 노선까지만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아직 D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계획을 세웠지만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가장 이번에 뜨거웠던 김부선이 이쪽에 있는 거죠, 지금. 처음에 과천지구죠. 자, 155만 제곱미터로 평으로 7천 가구가 들어선다. 자, 과천 7천 가구죠. 하남 교산지구예요. 하남 교산지구 32,000 가구입니다. 남양주 왕숙 이지구죠. 남양주 왕숙 신도시 13,000 가구입니다. 하나 더 생기는 거죠. 53,000 가구. 자, 그 다음에 인천 계양 들어갑니다.
계양 17,000가구. 부천이랑 좀 붙어 있어요.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기 신도시 1차의 총 분양 가구 수는 12만 2천호 공급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정부는 약 3만 호 정도만 지어졌다고 추산을 하지만 제가 갔을 때는 글쎄요, 3만 호까지 될까요? 2만 호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2차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두 군데인데요. 이제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입니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부천 대장 2만 호, 고양 창릉 38,000호죠. 그럼 합쳐서 58,000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차와 2차를 합산한 가구 총 숫자는 18만 호가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 1차와 2차가 가장 윤곽이 가장 잘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을 할 거고요. 역시 18만 호가 되겠지만 민간 부동산에서 조사를 했을 때 20만 호가 채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측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45만 호, 평균적으로 43만 호에서 48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지만 1차, 2차 분양수는 18만 호고요. 심지어 이 18만 호도 최소 25년에서 27년 입주 가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여온 가구 수는 3만 호가 되겠고요. 현재 사전 청약의 가구 수는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GTX 연장을 또 해서 이 3기 신도시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공공주택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정말 옳은 정책일까요, 여러분? 도시 개발 사업이든 그 다음에 재생 사업이든 간에 주변 인프라를 좀 고려를 해서 민간 사업을 좀 이용을 해서 좀 잘 꾸며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돈 주고 들어오는데 주변 인프라도 개판이면 이거 뭐 거의 실패하는 정책이나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개인적인 생각에는 3기 신도시 빨라야 25년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30년이 되어도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보다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무주택자의 스탠스,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택을 사서 보유하고 있어라 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빨라야 25년 입주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고 아직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이라든가 전체 뭐 산업단지도 들어오려면 공장이고 뭐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 뭐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벌이지만 다시 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그럼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 3기 신도시도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분양가는 확정이 아니라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것보다 주택을 좀 사는 게 낫고, 기다리실 거면은 정부가 조금 더 조성이 잘 되게끔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를 좀 알아봤고요. 총 1기 신도시부터 3기 신도시까지 계속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공급이 불안하면은 당연히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에서 꾸준한 공급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요가 가장 계속적으로 영끌을 통해서 패닉바잉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3기 신도시 1차와 2차 합쳐서 총 18만 호가 되겠습니다. 최소 25년이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30년이 돼도 공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하루빨리 공급이 잘 되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포겟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